여러분, 혹시 템플스테이라는 걸 들어보신 적 있나요? 산속 깊은 사찰에서 명상도 하고 사찰 음식을 먹으면서 완전히 다른 세상을 경험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제가 바로 그 템플스테이 덕분에 한국으로 가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대학교 레드클리프 오케스트라 회장 제이든이라고 합니다. 저희 오케스트라는 전통과 역사가 깊은 음악 동아리로 매년 4번의 정기 공연과 경연 해외 투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해외 투어지는 다른 때보다 더 특별했어요. 바로 한국이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이 처음부터 모두의 선택을 받은 건 아니었습니다. 사실 한국은 후보지 중 하나일 뿐이었고 오히려 마지막까지 논란이 많았죠. 오늘 저는 어떻게 일본과 프랑스 같은 쟁쟁한 후보지를 제치고 한국이 선택됐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겪었던 일들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저희는 투어지를 결정하기 위해 매년 모든 단원들의 의견을 모아 후보지를 추려냅니다. 올해는 4곳이 최종 후보로 올랐어요. 일본 교토,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 교토는 가장 유력한 후보 중 하나였죠. 교토의 사찰과 정원은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특히 일본인 단원 사토미가 적극적으로 추천했어요. 교토는 정말 완벽한 곳이에요. 특히 봄에는 벚꽃과 함께 공연할 수 있잖아요. 그녀의 말에 많은 단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죠. 프랑스 파리는 클래식 음악의 중심지잖아. 단원 중 다수가 찬성했던 파리, 에펠탑 아래에서 버스킹 공연을 한다면 낭만적인 순간이 될 거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프랑스의 대표 음악 도시답게 파리는 누구도 쉽게 반박할 수 없는 강력한 후보였죠. 이탈리아 베네치아, 물의 도시 베네치아는 그 자체로 예술이었습니다. 운하 위에서 연주를 한다고 상상해봐. 베네치아는 그 자체로 낭만이잖아. 이탈리아를 강력히 밀던 단원들도 있었죠. 한국, 서울, 그리고 마지막 후보가 바로 제가 제안한 한국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한국, 템플스테이가 뭔지 알기는 해? 한국 음식은 맛있을 것 같긴 한데 우리가 거기서 공연을 하면 어울릴까?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유튜브에서 우연히 본 템플스테이 브이로그 영상이 머릿속에 강렬하게 남아 있었거든요. 사찰 속 고요한 분위기와 명상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사찰 음식을 먹으며 차분히 대화를 나누는 장면들은 평소 바쁜 학업과 연습으로 지친 단원들에게도 큰 울림을 줄 것 같았습니다. 후보지를 두고 논의하던 날,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다른 후보지들은 이미 단원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었지만 한국은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 낯설고 생소한 선택이었죠. 제이든, 교토는 우리가 연주할 무대도 많고 사찰도 있으니 한국보다는 적합하지 않을까? 사토미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아. 교토도 훌륭한 장소야 하지만 템플스테이는 단순히 사찰에 방문하는 게 아니야. 고요한 산속에서 명상하고 사찰 음식을 체험하며 완전히 다른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야. 우리가 그곳에서 연주하면 우리 음악이 주는 울림과 사찰의 고요함이 완벽하게 어우러질 거라고 생각해. 제 말을 들은 몇몇 단원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평소 스트레스를 많이 받던 친구가 말했죠. 그거 정말 힐링이 될 것 같아. 바쁜 스케줄 속에서 우리도 잠시 쉬어가는 시간이 필요하잖아. 사토미는 여전히 의문을 가졌지만 다른 단원들이 템플스테이의 새로운 가능성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하며 분위기는 점차 한국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드디어 투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모든 단원이 1인 2표씩 행사할 수 있었는데요. 결과는 의외로 한국이 최다 득표를 차지했습니다. 프랑스와 교토도 접전을 벌였지만 결국 다수의 마음을 사로잡은 건 템플스테이와 한국의 독특한 문화적 매력이었죠. 사토미도 투표가 끝난 후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이든, 내 말이 맞을지도 몰라. 한국이 정말 특별한 경험이 될 수도 있겠어. 그렇게 한국으로의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준비 기간 동안 템플스테이와 한국 문화를 조사하며 기대감이 커져갔고 저희는 단원들과 함께 한국에서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우리의 여정은 서울에서 멀지 않은 산속 사찰인 진관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한국의 공기가 우리를 맞이했죠. 인천공항에서 버스로 약 1시간 반을 이동하며 창밖 풍경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저희를 태운 버스가 진관사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모두 자연의 품속으로 들어온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빽빽한 도시를 지나 이렇게 고요하고 깨끗한 곳이 가까이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사찰 입구에서 저희를 맞아주신 분은 템플스테이 담당 스님이었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곳에서 잠시 머물며 삶의 고요를 느껴보세요. 스님의 한마디가 묘한 울림을 주었어요. 단원들 모두 평소 음악으로 감정을 전달하던 사람들이라 그런지 이곳에서 느낄 감정도 특별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죠. 우리는 사찰 내부로 들어가 가장 먼저 템플스테이의 기본 규칙을 배웠습니다. 고요함을 유지하기, 핸드폰 사용 금지, 하루를 차분히 관찰하며 살아보기. 평소 빠르게 움직이는 미국 생활에 익숙한 우리에게는 꽤 낯선 규칙이었지만 모두 재미있게 받아들였습니다. 핸드폰 없이 하루를 산다고. 제이든, 이거 좀 힘들겠다. 라며 농담을 주고받으며 분위기가 밝아졌죠. 첫 번째 프로그램은 명상이었습니다. 우리는 마룻바닥에 앉아 눈을 감고 스님의 안내에 따라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습니다. 모든 걱정과 불안을 잠시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명상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엔 단원들 중 몇몇이 몸을 뒤척이거나 한숨을 쉬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공간이 고요해졌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여러 생각이 떠올랐지만 어느 순간 스님의 목소리가 제 머릿속을 맑게 만들어주는 걸 느꼈습니다. 명상이 끝난 후 단원들이 하나둘씩 입을 열었습니다. 평소엔 이렇게 조용히 있는 게 어려운데 오늘은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음악을 들으면서 느꼈던 감정과는 다른 순수한 평화가 찾아왔어요. 명상이 끝난 후 드디어 사찰 음식 체험 시간이 되었습니다. 스님이 직접 준비한 식사라며 저희를 다도방으로 안내했는데 들어서자마자 상 위에 가지런히 놓인 음식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순간적으로 와하며 감탄을 내뱉었습니다. 음식은 단출해 보였지만 하나하나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어요. 강된장에 찍어 먹는 신선한 나물들, 갓 지은 따뜻한 보리밥, 담백한 두부조림, 그리고 국물 요리로는 된장찌개가 나왔습니다. 그 외에도 깻잎 장아찌, 가지 무침, 무생채, 그리고 고소한 들깨로 만든 버섯탕까지 준비되어 있었죠. 각 음식은 화려하진 않았지만 재료 본연의 색과 향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식사를 시작하기 전 스님께서 음식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음식은 모두 이곳의 텃밭에서 자란 재료로 만들었습니다. 사찰 음식은 화학 조미료 없이 자연에서 얻은 맛으로만 음식을 만드는 것이 원칙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는 감사한 마음으로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드세요. 스님의 말에 단원들 모두 신중하게 수저를 들고 음식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강된장을 살짝 떠서 보리밥에 비빈 한 친구가 말을 꺼냈습니다. 이게 된장이라고? 짜지도 않고 맛이 되게 깊어. 미국에서 먹던 미소된장이랑 완전히 다른데? 버섯탕을 한 입 떠먹은 단원은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이거 고기 육수가 아닌 거 맞아? 어떻게 버섯으로 이런 깊은 맛을 낼 수 있지? 그리고 이 들깨가루. 고소한데 느끼하지 않아 정말 신기해. 깻잎 장아찌를 먹은 단원은 갑작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뭐야? 짭조름한데 엄청 신선한 향이 나. 깻잎이 이렇게 맛있는 재료였어? 장아찌나 나물 무침 같은 단순해 보이는 반찬마저 단원들에게는 새로운 맛의 발견이었어요. 평소 고기와 강한 양념 위주의 식단에 익숙했던 우리에게 이 담백하면서도 깊은 맛은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사찰 음식의 규칙 중 하나는 조용히 감사한 마음으로 먹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음식을 맛본 단원들이 자꾸 작게 감탄사를 흘려 스님께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였죠. 우와, 이 김치는 되게 부드럽다. 저 두부조림 양념. 나중에 배워가고 싶어. 작은 속삭임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며 평소 대화 없이 밥을 먹는 게 어색했던 단원들 사이에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스님도 이 모습을 보시고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사찰 음식은 소박하지만 마음을 다해 먹으면 더 맛있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은 아주 잘 드시고 있네요. 식사가 끝난 후 한 단원이 조용히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제이든, 사실 나는 채식을 잘 못 먹어서 오늘 좀 걱정했어. 그런데 이 음식은 진짜 다 맛있었어. 고기가 전혀 안 들어가도 이렇게 만족스러울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 또 다른 단원도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내가 평소에 너무 빨리 먹었나 봐. 오늘처럼 천천히 음식을 음미해 본 적이 거의 없었어. 이게 진짜 먹는 것이라는 기분이야. 저도 비슷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재료와 요리에 담긴 정성과 자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평소 우리가 얼마나 바쁘게 그리고 대충 먹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죠. 식사를 마치고 모두가 다도방에서 차를 마시며 음식을 되돌아봤습니다. 이 음식들은 단순히 맛있다기보다는 뭔가 정서적으로 충만해지는 느낌이야. 맞아, 한국 음식은 재료를 최대한 살려서 이렇게 담백하면서도
깊은 맛을 내는 게 정말 놀라워. 다음 일정은 뭐야? 이 정도로 좋은데 이후엔 더 대단한 게 기다리고 있으면 어떻게 감당하지? 단원들 사이에선 이미 한국 음식에 대한 호기심이 한층 더 커져 있었습니다. 특히 강된장, 깻잎 장아찌, 들깨 버섯탕 같은 음식들은 모두의 입맛에 깊은 인상을 남겼죠. 사찰에서의 밤은 고요함 그 자체였습니다. 새소리와 바람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그런데 한밤중에 한 단원이 조용히 제 방을 두드렸습니다. 제이든, 나 잠이 안 와. 너무 조용해서 익숙하지 않아. 그 친구는 도시의 소음에 익숙해져 있었던 거죠. 저는 그 친구와 함께 사찰마당으로 나가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수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와, 이렇게 많은 별을 본 적이 없어. 그 친구는 결국 이 조용한 밤하늘에 감탄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우리는 새벽 예불에 참여했습니다. 스님의 북소리가 사찰에 울려 퍼지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단원들 모두 조용히 북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각자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템플스테이에서의 하루를 마치고 우리 모두가 느낀 것은 단순히 한국 전통 문화를 체험한 것이 아니라 바쁜 일상 속에서 잊고 있던 나 자신을 만난 시간이었다는 점이었어요. 제이든, 이런 곳이 있을 줄은 몰랐어. 우리가 여기에 오길 정말 잘한 것 같아. 이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국으로 가자는 제 제안이 모두에게 진정한 울림을 줄 수 있었다는 사실이 정말 기뻤거든요. 템플스테이를 끝내고 진관사를 떠나는 날, 단원들은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이제야 왜 제이든이 한국을 추천했는지 알 것 같아. 우리 음악에도 이런 고요함과 울림을 담아야겠어. 저는 이번 여행이 단순한 수학여행이 아니라 우리가 음악에 담을 새로운 영감을 얻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단원들 모두 이 여정의 끝에 한국을 다시 찾고 싶다는 말을 남겼죠. 한국에서의 마지막 일정은 서울, 전주, 통영에서의 세 차례 공연이었습니다. 서울의 현대적인 공연장, 전주의 전통과 조화로운 무대, 그리고 통영의 바다를 배경으로 한 야외 무대는 모두 저희에게 특별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각 공연에서 관객들의 반응은 따뜻했고 우리는 음악을 통해 한국의 다양한 매력을 경험했습니다. 모든 공연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후 우리는 아쉬운 마음을 안고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체험은 제 마음속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뒤에도 저는 한국에서의 시간을 자꾸만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찰에서의 고요한 명상, 들깨 버섯탕과 깻잎 장아찌로 기억에 남은 사찰 음식, 그리고 진관사의 평화로운 풍경은 일상 속에서도 제게 울림을 주었죠. 하루는 연습실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다가 갑자기 진관사에서 느꼈던 고요함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느꼈던 평화로움이 내 음악에 어떻게 스며들었을까?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광장시장에서의 경험을 자주 떠올렸습니다. 시장의 다채로운 풍경과 정겨운 분위기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거든요. 광장시장에서 저는 한국의 길거리 음식을 처음 접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너무 생생했죠. 제이든, 이거 꼭 먹어봐. 여기선 전통 방식으로 만든 음식을 먹는 게 정석이래.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먹었던 건 김밥과 빈대떡이었습니다. 바삭하게 구워낸 빈대떡 한 입에 담긴 고소함과 시장 안에서 나누었던 소소한 대화들, 상인들의 환한 미소까지 저는 그곳에서 느꼈던 따뜻함이 정말 좋았습니다. 광장시장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단원들과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 더 빠져들 수 있었죠. 다음에 온다면 하루 종일 시장 안을 둘러보고 싶어. 그 다짐이 미국에서도 머릿속에 남아 저를 다시 한국으로 이끌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뒤에도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게 큰 울림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사찰에서의 고요한 명상과 사찰 음식의 깊은 맛, 그리고 진관사에서 느꼈던 평화로움은 제 일상 속에서도 자주 떠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유튜브를 보다가 광장시장을 소개하는 브이로그를 발견했습니다. 브이로그 속에서 시장의 다양한 음식을 먹는 장면들이 나왔는데 특히 바삭하게 구운 빈대떡과 한 입 크기의 마약김밥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저건 내가 한국에서 먹었던 그 김밥이네. 빈대떡도 있었지. 영상 속에서 길거리에서 떡볶이, 순대, 잡채, 호떡 같은 다양한 음식이 이어지며 시장의 활기찬 소리가 배경으로 흘러나왔습니다. 그 장면들을 보니 한국에서 잠깐 경험했던 광장시장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따뜻했던 기억이었죠. 김밥과 빈대떡 정말 맛있었는데 거기에서 아주머니가 건넸던 친절한 말도 아직 기억나. 그 따뜻함과 활기, 그리고 당시에는 미처 먹어보지 못했던 다른 음식들까지 이번에는 더 제대로 경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다시 가서 먹어봐야겠다. 빈대떡은 종류별로 다 먹어보고 마약김밥이랑 누드김밥도 더 즐겨야지. 그리고 이번엔 떡볶이도 꼭 추가해서 먹어봐야겠다. 브이로그는 단순히 먹음직스러운 음식만 보여준 게 아니었습니다. 시장 곳곳을 활보하며 상인들과 나누는 대화 속에서 느껴지는 정감 넘치는 분위기가 저를 다시 시장으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꼭 해보고 싶었던 첫 번째 체험은 K-팝 댄스 배우기였습니다. 사실 저는 블랙핑크 제니의 열렬한 팬입니다. 그녀의 퍼포먼스와 춤은 단순히 멋짐을 넘어서 하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예술 같았거든요. 특히 제니의 곡 만트라의 춤은 강렬하면서도 세련된 동작으로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미국에서도 혼자 제니의 안무를 따라해보려 했지만 동작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섬세해서 제대로 하기 어려웠습니다. 이건 혼자서는 안 되겠어. 꼭 한국에 가서 제대로 배워야겠어. 유튜브에서 K-팝 댄스 수업에 관한 영상을 찾아보다가 한국 댄스 스튜디오에서 실제로 안무를 배우는 브이로그를 발견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직접 가서 배울 시간이야. 거울 앞에서 춤추는 나를 상상하니 벌써 설렌다. 제니의 춤을 직접 배우고 그 느낌을 제대로 체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춤 동작 하나하나에 담긴 에너지와 열정을 제 몸으로 느낀다면 제니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유튜브에서 K-팝 댄스 클래스를 검색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연습실에서 거울을 보며 춤 동작을 따라하고 땀을 흘리며 성취감을 느끼는 제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춤을 잘 못 춰도 괜찮아. 중요한 건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한다는 거잖아. 다음으로는 광장시장에서의 새로운 체험을 꿈꿨습니다. 이번에는 더 천천히 시장 곳곳을 둘러보며 처음 방문했을 때 놓쳤던 것들을 보고 느끼고 싶었습니다. 저는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마약김밥 처음부터 끝까지 즐기기, 시장에서 만난 상인들과 대화 나누기, 그리고 이번에는 시장 한복판에 자리 잡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한국 시장의 진정한 정서를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그 결심을 한 뒤 저는 미국 내에서 한국 음식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와 함께 한국 음식점을 방문했을 때 메뉴판에서 김밥을 발견했죠. 이거 광장시장에서 먹었던 김밥이랑 비슷하려나? 음식을 기다리며 친구에게 한국 여행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너 한국에 또 가고 싶구나? 응. 이번엔 내 계획대로 꼭 가볼 거야. 그날 김밥을 먹으면서도 광장시장에서 느꼈던 그 특별한 맛과 분위기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역시 진짜 한국에서 다시 먹어야겠어.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열고 다음 한국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누구의 계획이 아닌 저만의 일정으로 채운 여정을 꿈꿨습니다. 아침에는 K-팝 댄스 클래스를 듣고 오후에는 광장시장에서 시간을 보내며 음식을 맛보고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하루. 이번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모든 걸 다 해볼 거야. 드디어 다시 한국으로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저는 마치 집으로 돌아온 듯한 편안함과 설렘을 느꼈습니다. 이번 여정은 오케스트라와 함께했던 일정과 달리 오롯이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체험하기 위한 시간이었기 때문이었죠. 한국에서의 첫 번째 일정은 제가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K-팝 댄스 배우기였습니다. 댄스 스튜디오에 도착했을 때 강사님이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오늘은 제니의 만트라 안무를 배워볼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네. 정말 기다렸어요. 수업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처음 동작을 따라했을 때는 제 몸이 제 마음을 따라가지 못해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강사님이 동작 하나하나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고 박자에 맞춰 반복적으로 연습하면서 점점 리듬을 타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드디어 만트라의 하이라이트 안무를 연습할 차례가 됐습니다. 제니 특유의 강렬하면서도 우아한 동작을 흉내내며 땀을 뻘뻘 흘리다가 강사님의 조언에 따라 자세를 조금씩 수정하며 점점 나아지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제이든, 지금 딱 제니 느낌 나는데요. 강사님의 칭찬에 저는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기뻤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온몸이 땀으로 흥건했지만 그만큼 뿌듯함과 성취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니의 만트라를 배우면서 단순히 춤이 아닌 열정과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죠. 제니가 이 춤에 담았던 메시지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댄스 클래스를 마치고 다음 일정으로 저는 광장시장을 찾았습니다. 시장에 들어서자마자 풍겨오는 맛있는 냄새와 상인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저를 반겼습니다. 빈대떡 맛있어요. 갖고 온 빈대떡 한 장 드셔보세요.
빈대떡을 파는 작은 가게에 앉아가 구워낸 따끈한 빈대떡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고소한 맛에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더 드릴 테니 천천히 먹고 가요. 옆자리에서는 어떤 아주머니가 떡볶이를 먹고 있었는데 빨간 양념에 떡이 촉촉하게 담겨 있는 모습이 너무 먹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떡볶이도 한 접시 주문했죠. 매콤하면서도 달달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지는데 미국에서는 결코 맛볼 수 없는 특별한 매력이었습니다. 떡볶이를 먹고 난 뒤 저는 옆 가게에서 파는 김밥에 눈길이 갔습니다. 메뉴에는 마약김밥과 누드김밥이 적혀 있었는데 처음 보는 이름에 호기심이 생겼죠. 마약김밥이요? 이름이 왜 이렇게 지어졌어요? 김밥을 말고 있던 아주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번 먹으면 계속 생각나서. 그래요. 진짜 맛있으니까 드셔보세요. 마약김밥은 한 입 크기로 잘려 있었고 노란 겨자 소스에 찍어 먹는 독특한 방식이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자 김밥의 고소함과 겨자의 알싸한 맛이 어우러져 정말 한 번 더 손이 가는 맛이었죠. 정말 중독성 있네요. 이름을 잘 지으셨어요. 그 옆에 누드김밥도 먹어보니 밥과 속재료가 투명하게 보이는 김밥의 색다른 매력이 재미있었습니다. 김밥을 먹고 있을 때 아주머니가 다가와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외국인 같은데 한국 음식은 어때요? 입에 잘 맞아요? 네. 정말 맛있어요. 특히 이 마약김밥은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아주머니는 저를 보며 환하게 웃으셨고 서비스로 직접 만든 무생채를 한 접시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것도 먹어봐요. 그냥 주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그 작은 접시에 담긴 무생채는 아주머니의 정성처럼 맛이 깊고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광장시장이 단순히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 간의 연결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에 다시 오길 잘했어요. 광장시장에서의 따뜻한 기억과 K-팝 댄스 클래스의 땀 흘린 성취는 이번 한국 여행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춤을 배우고 시장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한국에서 또 다른 나를 발견한 기분이야. 다음에 한국을 방문한다면 또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될까요? 이미 새로운 꿈이 하나 생겼습니다.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며 서울의 전경을 즐기고 싶어. 그리고 부산도 가보고 싶다. 바다를 보며 한국의 또 다른 매력을 느껴보고 싶어. 한국은 제게 매번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나라였습니다. 떠날 때마다 더 많이 알고 싶고 더 깊이 느끼고 싶은 마음을 남기는 곳이었죠. 이번 한국 여행은 끝났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언제나 저를 다시 부르는 곳이라는 거요. 다음번엔 또 어떤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한국 또 만나요.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느끼기 위해 꼭 다시 올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